네, 청소년들을 위한 미래 토론 수업 퓨처스쿨의 황준원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인구 증가 그리고 환경 오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다음 그래프 보시면요, 저 파란 선이 뭐냐면 세계 인구 증가율이에요. 자, 그런데 1800년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이 폭발을 하기 시작했죠. 인구가 너무나 급속하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1800년대부터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요. 자, 현재 지구의 인구수는 몇 명이냐면은 약 76억 명 정도라고 해요. 자, 그런데 약 30년 후죠. 2050년이면은 인구가 몇 명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냐면 95억. 거의 100억 명입니다. 자, 2050년에 여러분들이 살아계실까요? 아니면 죽었을까요? 자, 살아있을 확률이 높죠? 자, 그랬을 때 우리 30년 후에 지구의 인구가 넘쳐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인구가 너무나 늘어났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지 함께 토론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 이유가 뭔지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많은 친구들이요, 아마 인구가 증가되게 되면은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거예요. 바로 식량 부족입니다. 자, 95억 정도로 늘게 되면요, 지금보다 음식을 거의 2배 이상 생산을 해야 된다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있는 30년 후에 식량 부족 문제가 생기면 정말로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자, 식량 부족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아주 큰 원인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저도 좋아하는 겁니다. 뭐냐면 바로 고기예요. 자, 사람들이 고기를 너무 먹기 시작하면서 식량 부족 문제가 더욱 가속화가 되고 있거든요. 아니, 맛있어서 먹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자, 문제가 많습니다. 자, 일단요, 너무나 곡물을 많이 먹어치워요. 특히나 소가. 자, 소 한 마리가 사람 10명이 먹을 곡식을 먹어치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 북한이나 소말리아에 기아들이 있는데 생산성만 보자면요, 사실 곡물들을 잘 나눠주면은 소말리아나 북한 어린이들이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곡물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은 선진국 사람들이 맛을 위해서 먹는 소를 기르는데 거의 다 소비가 돼버린다는 거죠. 이게 큰 문제고요. 또 한 가지, 현재 지구의 농토 중에 절반 이상은 바로 이런 소, 돼지, 닭 이런 것들을 사육하는 데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물도 굉장히 많이 쓰고요. 소가 이렇게 싸내는 똥들 같은 것들이 또 물을 오염시키기도 해요. 자, 그리고 지구 온난화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얘네들이 끼는 방귀라든지 트름에 메탄가스가 들어있는데 그게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것이 자동차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보다도 그 원인이 더 크다라고 해요. 얘네들이 끼는 방귀와 트름이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기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맛있죠. 근데 문제는 너무 먹다 보니까 우리 몸이 어떻게 되나요? 뭐 심장질환이 생기거나 암이 생기거나 당뇨가 생기거나 이러한 일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를 너무 많이 먹다 보면, 돼지를 너무 많이 먹다 보면은 이런 선진국형 질환이 발생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맛있어서 먹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우리 지구의 환경 그리고 우리의 몸까지 파괴를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환경을 위해서 고기를 조금 덜 먹을 수 있을까요? 자, 덜 먹을 수 있다라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뭐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거 상관없다. 나는 고기 먹어야 된다. 고기 없으면 못 산다 하는 친구들은 또 그 이유들을 얘기하면서 함께 토론하는 시간 가진다면은 미래에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지금처럼 소를 너무 많이 먹다 보면, 고기를 너무 많이 먹다 보면요, 지구가 버텨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인 FAO에서는 이런 소고기 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을 권장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식용곤충입니다.
자, 미럼이라든지 귀뚜라미 아니면 누에 이런 것들이 단백질 함량이 엄청나게 풍부하고요. 또 생산성도 너무 뛰어나가지고 좁은 땅에서 막 기를 수가 있고 또 자원도 많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건강에 너무 좋아가지고 거의 완전 식품이라고 부르는 계란과 영양 분포가 비슷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FAO에서는 식용곤충을 많이 먹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식용곤충 먹을 수 있나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번데기를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중에도 먹는 친구 있고 안 먹는 친구 있을 텐데, 자, 번데기는 먹으면서 미럼은 안 먹을 이유가 사실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식용곤충 징그럽다고 안 먹는 사람들 많은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살아있는 소, 돼지, 닭을 죽여가지고 피 빼고 내장 잡아 뜯어내고 살 이렇게 잘라가지고 먹는다는 거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게 더 징그러울 수 있어요. 벌레는 요만하잖아요. 고기는 근데 이만한 거를 막 도축해가지고 피 빼고 해서 먹는 거니까, 자, 우리가 잘 포장이 돼서 먹으니까 예쁜 거지 이게 징그럽지 않은 거지, 사실은 육류 소비가 더욱더 징그러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식용곤충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뭔지,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뭔지 잘 한번 토론해 본다면 다양한 얘기거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이 식용곤충은 좀 사람들이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어서요, 요즘에 주목받고 있는 가짜 고기, 식물로 만든 가짜 고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실게요. 저 중간에 들어있는 패티가 식물로만 만든 거예요. 밀이라든지 감자에 있는 단백질 성분을 추출해가지고 섞은 다음에 저 힘이라는 빨간색 물질을 섞으면요, 저게 바로 고기 맛을 내는 아주 비법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코코넛 기름을 넣어가지고 마치 씹으면 육즙이 쫙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버거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임파서블 버거라는 건데 뉴욕에서 줄 서서 먹을 정도라고 하고요. 최근에 홍콩에도 이 버거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맛과 질감, 뭐 식감이라든지 풍미 같은 것들이 너무나 고기와 유사해져가지고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고요. 빌 게이츠가 투자를 해서 또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식물로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맛이 100% 똑같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는 최첨단 고기 산업이 뭐냐면 바로 배양육입니다. 동물의 세포를 이렇게 딱 추출해가지고 그거를 실험실에서 배양시키는 거예요. 길러낸다는 건데, 자, 그렇게 되면은 소, 돼지, 닭 같은 걸 죽일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좁은 공장 안에서 고기를 생산해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자, 재미난 영상 한번 보실게요. 저 닭의 이름이 이안이라는 닭이에요. 근데 이 이안이 흘린 그 깃털을 주워가지고 거기에 있는 세포를 추출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저 세포가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분들, 뭐 식물성 영양분들을 실험실에서 딱 주게 되면은 그게 자라가지고 닭고기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저렇게 치킨까지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안으로부터 얻은 닭고기를 먹고 있는데 이 안은 밖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배양육 산업을 지금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저 닭고기 아니면 고기, 소고기를 얻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대요. 근데 앞으로는 그 가격이 저렴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하지만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아니 저렇게 인공적으로 기른 고기를 먹었을 때 우리 몸의 건강엔 정말로 괜찮아? 라는 문제가 제기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각각마다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식용곤충, 식물성 고기, 배양육 중에서 어떠한 제품이 가장 미래에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지 한번 토론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 장단점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고기를 지금처럼 먹다가는 우리가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꼭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되고요. 자, 다음에 인구가 많아지게 됐을 때 환경 오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지금도 이 정도로 더럽혔는데 지구의 인구가 100억 정도가 되면 얼마나 지구가 황폐해지겠습니까? 자, 과거에 우리 물을 사다 먹는다 하면 무섭거든요. 근데 진짜 사다 먹죠?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지만 밖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자, 앞으로 이런 상황이 심각해진다면은 정말로 뭐 기계를 차고 다닐 수도 있겠고요.
부자인 사람들은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공기가 오염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까지 발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구 온난화 문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자, 그래서 환경에 대한 갖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가 집중적으로 플라스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뭘 사 먹던지 쇼핑을 하던지 물건을 주문하던지 플라스틱 천지잖아요. 특히나 일회용품 플라스틱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플라스틱들이 우리 지구를 다 덮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재미난 사실은 이 플라스틱이요, 만드는데 5초, 사용하는 데는 5분, 그런데 분해되는 데는 500년이나 걸린다는 겁니다. 자, 지구에 이렇게 막 플라스틱으로 지금 쌓여가고 있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을 또 우리가 먹고 있어요. 왜냐면 바닷속에서 그런 것들이 잘게 쪼개지게 되는데, 그렇게 쪼개진 플라스틱들을 물고기들이 먹게 되고 또 물고기를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서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쌓이는 거죠. 근데 그 플라스틱은 바닷속에 있는 유해 성분을 흡수한 유해성 플라스틱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건강과 환경에 정말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일회용 플라스틱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많은 연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일회용 접시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이라 우리가 먹을 수도 있어요. 자, 저렇게 음식 뜨거운 것도 담을 수도 있고 차가운 것도 담을 수도 있고 심지어 국도 담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거는 밀의 결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 플라스틱보다 자연에서 분해되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자, 아니면 나뭇잎으로 만든 저런 접시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 아직까지 좀 비쌉니다. 저거는 한 접시당 거의 가격이 2,000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빨대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한 번 쓰고 버리는 빨대, 지구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데 저렇게 종이를 이용해서 만든 빨대들 현재 판매가 되고 있고요. 또 재미난 것은 저기 보시는 저 빨대는 바로 파스타예요. 중간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파스타를 이렇게 이용해서 쪽쪽 빨아먹고 씹어 먹을 수도 있는 그러한 시도들이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철빨대를 사용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근데 그건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랑 다 공유해서 쓰는 거다 보니까 세척이 잘 안 된다면 찝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휴대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휴대용 철빨대 같은 것들도 최근에 판매가 되더라고요. 한 4단으로 접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다가 내가 필요할 때 딱 펴가지고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니면은 마트 자체에서 아예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마트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저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오픈한 에코플라자라는 친환경 마트고요. 마트의 한 칸 정도를 저렇게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코너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 아까 보신 그 비닐봉지라든지 여러 가지 포장품들이 그냥 비닐봉지 같지만 사실은 식물성으로 만든 바이오 비닐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환경에서 잘 분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마트의 변화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들이 플라스틱을 다 사는 데는 다 거의 마트에서 사오는 거기 때문에 마트부터 이 변화를 우리가 이끌어내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아이디어를 상상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플라스틱이 우리 지구를 다 뒤덮고 우리가 계속 먹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인구 증가와 환경오염, 그 중에서도 육류 소비 문제와 플라스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뤘고요. 좀 큰 이야기를 하자면은, 자, 우리가 지금처럼 변화 없이 계속해서 환경을 오염시킨다면은 과연 50년 뒤의 지구의 모습은 어떻게 바뀔지, 아니면 100년 뒤의 모습은 어떻게 바뀔지를 한번 조별로 모여가지고 상상하는 시간, 아니면 그림을 그려가지고 발표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과연 우리가 지금처럼 막 환경을 오염시키고 우리 편하자고 환경 오염시키고 고기 막 사육하고 이랬을 때 과연 200년 뒤에 그 피해를 입은 우리의 자손들은 우리들을 어떻게 평가할지 그런 것들도 상상해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 오염도 그렇고요, 아니면 대기 오염도 그렇고 온난화 효과도 그렇고요. 그 밖에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토론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인터넷이나 로봇이나 인공지능 없이는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량이라든지 깨끗한 환경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식량이라든지 환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해보면 분명히 미래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고의 미래를 상상하시고요. 그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Make your futures 미래 채널 마이F